안녕하세요. 이유책방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유책방의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제 영상들 중에서 언박싱 영상을 이제 뛰어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컨텐츠, 월말 결산 영상입니다. 제가 7월 한 달간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주 핵심만 쏙쏙 뽑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컨텐츠죠. 제가 7월간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이렇게 앞에 쌓아놨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읽었죠. 저도 이번 달에 직장을 바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많은 책을 읽기도 하고요. 독서 다이어리를 쓸 때도 한 문장 한 문장들마다 많은 생각을 하면서 독서를 할 수 있었던 한 달이었어요. 과연 제가 어떠한 책들을 읽었는지 이제 순서대로 한 번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첫 번째로 읽었던 책은요, 바로 정우성 작가님의 단정한 실패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요가 에세이예요. 제가 인요가라는 것에 요즘 빠져 있어서 잠자기 전에 늘 인요가를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하고 잠을 자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가서 구매를 하게 된 책이고, 읽고 나서 이건 정말 요가다운 에세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정우성 작가님께서 원래 잡지의 편집자, 잡지의 기자로 근무를 하셨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몸이 조금 많이 힘들어한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요가를 하게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요가에 대해서 심취를 하면서 더 전문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요가를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 요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 삶의 모습들 같은 것들을 적어 나가고 있는 에세이거든요. 집에서 요가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게, 무리해서 자세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지금 나의 몸에 집중하고 지금 이 흐름에 몸을 맡겨라. 뭐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이 듣는데, 에세이 속에서도 그 문장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진다라고 느껴서 제가 처음에 정말 요가다운 에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이 책은 요가에 관심이 있으시고 요가를 하고 계신다라면 재미있게 더 읽으실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평소에 요가에 관심은 있지만 쉽게 요가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읽어보신다면은 정말 훨씬 더 요가라는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한번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에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한 번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리즈물이고요.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 1, 2, 3권을 다 읽었습니다. 이거는 김영하 작가님이 무인도에 가면은 꼭 챙겨가서 읽고 싶은 책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책인데, 사실 읽을 시간도 없었고, 시간이라기보단 제 마음속 여유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면서 지금 꼭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읽게 됐고 완독까지 한 책이고요. 김영하 작가님이 왜 이거를 무인도에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뭐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열심히 재밌게 완독을 했는데 서점에 갔더니 중권이 있더라. 나는 상권이랑 학원만 읽고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중권이 있더라. 그 정도로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뭐 스토리가 뭐 중간에 뛰어넘는다 그래서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지는 않아요. 이 책이 왜 매력적인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또 많은 작가들이 이 레프 톨스토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지,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은 그 심리 묘사들이 정말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안에 정말 많은 주인공들이 나오고 이 한 장 한 장마다 인물들의 시점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정말 스무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읽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다 읽고 나서 내가 방금 이 책에 나오는 강아지의 심리까지 읽은 거야? 와, 진짜 대단하다 라고 진짜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책이었고요. 물론 굉장히 오래된 시기에 만들어진 책이어서 요즘의 우리의 입장과 완전히 딱 붙여서 이야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이 안의 인물들이 죽음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 고민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읽어보면서 지금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대입을 해서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할 수 있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그 다음은요. 이지은 작가님의 내 인생도 편집이 되나요?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지은 편집자님이시고요. 결국 그 편집자의 삶에 대해서, 그 편집자의 삶을 살면서 생각한 것들을 적어나간 에세이이긴 한데 제목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이 제목을 보고 구매를 했던 것인데 막상 내 인생도 편집이 되나요? 라는 제목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지 않나 라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많이 컸던 책이고요. 편집자의 삶이 어떤지, 그리고 실제 지금 편집자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까지 잘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매들린 밀러의 키르케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매들린 밀러의 아킬레우스의 노래를 이전에 한번 읽고 그 같은 작가님이 쓰신 작품이어서 읽어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키르케가 훨씬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어렸을 때도 잘 읽지를 않았어요. 어느 정도의 흐름 정도는 알고 있는 수준이었는데 키르케라는 인물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비중이 있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러한 키르케를 주인공으로 해서 무시당하고 가장 능력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한 인물이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결국에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결정하지 않을 법한 좀 힘들 수 있는 삶을 결정을 하는, 그것이 자신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딱 확신이 서자마자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런 편안함을 확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 이런 용기를 내는 멋진 인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었고요. 아킬레우스의 노래에서도 제가 느꼈지만 정말 작게 나오는 인물들에게 이러한 멋진 서사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작가의 상상력이라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아직 키르케를 안 읽어보셨다라고 하신다면 키르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그 다음은 김영하 작가님의 오직 두 사람이라는 소설집을 읽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은 좀 어두운 분위기? 좀 다크하다. 근데 그 안에서 되게 재밌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 소설집이 딱 그러한 김영하 작가님의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소설들이 재미가 있었고요. 특히 제가 정말 많이 기억에 남는 소설은 신의 장난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방탈출이라는 그런 것에 착안해서 이루어지는 소설이거든요. 그런데 읽으면서 진짜 어둡고 다크하고 한데 읽고 나면은 뭔가 여운이 되게 남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소설의 배경은 방탈출이지만 좀 넓게 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도 방탈출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소설은 좀 답답하고 쓸쓸하다라는 막연한 이미지들이 남아버리는 소설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소설의 분위기를 이 표지에서 정말 잘 나타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는 경우가 없는 편은 아니지만 확실히 신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책을 소개해드리는 입장의 북튜버로서 신간들을 좀 놓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에게 정해진 시간은 딱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기가 좀 쉽지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다시 읽게 됐는데요. 정말 조금 더 깊게 다가오고 날카롭게 다가왔던 부분이 있던 소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주 4.3 사건을 주로 한다라기보다는 이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태도? 가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도망을 갈 것인지, 아픔에도 바라볼 것인지, 그러면서 이 앞에 나오는 한 인물의 또한 통증에 관련되어서 연결을 지으면서 제가 많이 느낀 점이 있다면, 우리가 결국에 겪어야 하고 이미 겪었던 고통이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들이라면은 그것을 피하고 피하다 보면 결국 덧나고 환지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선 지금 정말 고통스러워도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나만의 방식을 찾고
있고 또 그렇게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도 제가 어떻게 읽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읽게 된 소설이었고, 최은영 작가님의 밝은 밤입니다. 다시 읽으면서도 정말 재밌게 읽은 소설이고, 그때는 이제 어떠한 고통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4대의 여성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아까 읽었던 이 작별하지 않는다와 좀 일맥상통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결국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제가 스스로 조금 답답해하고 우울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 이유가 진짜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 내가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나 스스로 많이 답답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었던 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론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 책은 정말 말 그대로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에요. 이 버트런드 러셀의 책을 읽다 보면은 정말 글을 잘 쓴다, 재미있게 잘 쓴다, 어렵지 않게 쓴다 라고 딱 느낄 수 있는데, 이 책이 정말 딱 그래요. 그리고 이 앞장에서도 나온 게, 이것은 뭐 논문도 아니고 어려운 책이 아니다 라고 작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서는 그 일부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라던가, 지금 내가 뭔가 권태롭다, 뭔가 지루하다 이러한 느낌이 들었을 때 그것 자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디면서 잘 시간을 보낸다라던가,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요, 지금 좀 무기력하시다라던가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읽어보신다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네, 그 다음 책은요, 박민규 작가님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박민규 작가님의 책 같은 경우는 선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책만 딱 읽어봤었는데, 이 책도 정말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되게 다양한 결말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로맨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랑 이야기들이고, 상처를 갖고 숨어 사는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들끼리 모여서 사랑을 하고 우정을 나누면서 결국에는 멀어지기도 하고 각자의 다른 결말을 맞게 되는데, 그 다른 결말들이 뒷부분에서 거의 한 3-4갈래로 펼쳐져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결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내가 생각하는 결말로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점이 굉장히 이 책의 매력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이 책의 소제목들이 보통 장에서 나오는 테마가 되는 음악들의 가사라던가 음악들의 제목과 일치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음악들을 하나하나 찾아 들으면서 책을 같이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좀 같이 찾아 들으면서 읽을 수 있는 재미가 또 있는 소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윤성근 작가님의 헌책방 기담수집가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 윤성근 작가님은 작은 책방을 운영을 하고 계신 책방 주인이세요. 근데 이 헌책방에서 책을 찾아주는데, 찾아주면서 금액 대신에 그 책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면은 책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수집된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각 장마다 책에 관련된 스토리들을 읽는 재미도 쏠쏠했지만,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있는 책 중에 이렇게 사연이 있을 수 있는 책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나중에 헌책방에서 책을 찾게 된다면 나에게는 어떠한 스토리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책마다 저만의 서사를 붙여서 책 앞에 메모를 해두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책방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 책은 천선란 작가님의 노랜드라는 소설집을 읽었습니다. 이 소설집에는 10편의 소설이 담겨 있는데 모두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소설이든 외로움 또는 어떠한 결핍이 있는 인물들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다양한 외로움에 대해서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소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은 좀 진화를 하기도 하고 퇴화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진화나 퇴화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적응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책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많이 어두운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배경도 다르고 뭐 시대도 다르고 꾸며진 공간의 이야기인데 되게 우리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야스토미 아유미 작가님의 내가 싫어질 때 읽는 책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 책은 좀 문답 형식이고 읽는데 저는 이거 한 2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속도가 빠른 책이에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좀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이게 결국 자기 혐오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 자기 혐오에 빠져 있고 그로 인한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기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읽기에는 이 정도는 쉬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행복의 정론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몸 상태와 정신 상태가 어느 정도 탄탄한 받침이 되었을 때 행복의 정론을 읽을 수 있지만 정말 지금 자기 혐오에 빠져서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복의 정론을 읽는다면 그 읽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그러한 지금 자기 혐오에 깊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정말 타겟을 잘 잡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정말 쉽고요. 물론 이게 일본을 딱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감성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읽으면서 걸을 부분은 걸으면서 나에게 맞는 부분만 선택해서 읽기에 되게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기 혐오라는 것이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혐오를 가지고 있다. 자기 혐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에서 저는 이상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좀 많이 힘을 얻었고, 그리고 읽고 나서 저는 이제 좀 탄탄한 받침이 그나마 있었을 때 읽어서 좀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내가 나중에 정말 탈진 상태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힘들 때 이 책을 읽는다면 그래도 좀 기운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목 그대로 지금 내가 싫어지고 있다라던가 끊임없이 자기 혐오에 빠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 다음은 쿠팡 플레이에서 하고 있는 그 안나라는 드라마의 원작이죠. 정하나 작가님의 친밀한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저는 아직 안나라는 드라마를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보고 싶었는데 완결이 나면 보려고 안 보다가 이제 지금 봐야 될 드라마가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월 후에나 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읽어봤거든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 책이 나온 지 꽤 됐어요. 올해 나온 게 아니고 2017년에 나온 책인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읽으면서 저도 몰입을 해가지고 제발 멈춰, 여기서 멈춰, 제발 그만해, 진짜 그러지 마, 여기서 멈춰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뒤통수를 한번 딱 맞고 내가 지금 뭘 읽은 거야? 내가 지금 제대로 읽은 게 맞아? 하면서 앞장을 막 뒤적뒤적 거리면서 읽었던 그런 소설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너무하다 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책의 주인공 이유미 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저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유미라는 인물이 더 공감이 가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나도 모르게 이 이유미라는 인물을 응원하게 되는 되게 요상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안나라는 드라마에서 과연 이 이유미라는 인물을 어떻게 제대로 표현해 나갔을지, 이 소설을
어떻게 풀어냈을지가 벌써부터 궁금하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읽은 책은요. 정세랑 작가님의 지구인 만큼 지구를 사랑할 수 없어 라는 에세이를 읽었고요. 제가 이거 언박싱 영상에서 정말 부끄럽게 환경에 관한 에세이인 것 같다라고 건방지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환경에 관한 에세이가 아니고요. 정세랑 작가님이 여행을 다니시면서 그 여행을 통해서 얻었던 세상에 대한 마음가짐, 삶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는 에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박싱 영상을 딱 올린 날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고 나서 얼굴이 막 화끈거리는 거예요. 차라리 언박싱 영상을 찍고 이 책을 읽었다면 촬영이라도 다시 했을 텐데 영상이 올라가고 이 책을 읽어버리니까 이건 뭐 영상을 다시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많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던 책 중에 하나고요. 전문 여행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여행에서 뭔가 다양한 걸 느끼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정세랑 작가님의 에세이를 읽고 나니까 나는 진짜 여행다운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구나. 여행다운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에세이였고 이 안에서 나오는 정세랑 작가님만의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저도 따라서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에세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점을 지나온 작은 도시를 잔잔한 형태로 사랑하고 있다. 그런 형태의 사랑도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사랑들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볼 수 있었던 책이었어요. 네, 이렇게 읽어본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 베스트를 좀 꼽아보자면 정우성 작가님의 단정한 실패라는 에세이를 베스트로 일단 꼽고 싶습니다. 마음이 좀 울렁울렁하고 힘들다 싶을 때 읽어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달려가고 있는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에세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좀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에세이여서 베스트로 한번 꼽아봤고요. 그 다음은 박민규 작가님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또 베스트로 꼽고 싶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문장들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너무 예쁜 문장들도 많았고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문장들도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 소설을 베스트로 또 꼽아보고 싶고 그 다음 베스트는 정세랑 작가님의 지구인 만큼 지구를 사랑할 수 없어 라는 에세이를 베스트로 꼽고 싶습니다.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세랑 작가님을 방 안에 가둬놓고 에세이만 쓰세요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한 장을 읽고 웃고요. 다음 장을 넘기면 또 웃고요.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던 에세이예요. 진짜 깔깔깔깔거리고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이건 추천을 해드릴 수밖에 없겠다. 제가 추천을 받았지만 너무 재밌게 읽었다. 추천을 해주신 분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에세이이기 때문에 베스트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베스트까지 모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렇게 16권의 책을 7월 한 달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냐가 중요한 것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더 열심히 읽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누군가 많이 읽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리만족도 느끼고 또 어떻게 보면 자극도 받고 이런 느낌 때문에 제 월말 결산 영상이 그래도 이제 슬슬 언박싱 영상의 조회수들을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주 짧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16권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번 한 달간 느꼈던 건 잘 지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읽은 책들 베스트를 제가 꼽았지만 베스트가 아니었던 책들도 정말 재미가 없다라고 했던 책들은 있긴 있는데요. 한 권 빼고 나머지는 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책들 중에서 꼭 읽어보고 싶으신 책 있다면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읽어보시고 혹시 재밌으셨다면 댓글로 정말 재밌었어요 라는 댓글 하나만 딱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들 조심히 내려가세요.